시간 인류는 화석연료를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갈되는 자원과 기후변화의 주 요인으로 화석연료가 지목되면서 전력산업 밸류체인의 발전 단계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입니다. 신에너지란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에너지를 뜻하는데요.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가 신에너지에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등을 말합니다. 주로 자연 현상을 이용한 에너지로 고갈되지 않고 계속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14년 사상 처음으로 100기가와트를 돌파한 이후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UN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파리 협정을 맺었고, 최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약 200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현재 전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종류를 살펴볼까요? 수소에너지는 대표적인 신에너지로 뽑힙니다.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한 뒤 연소시켜서 전기를 얻는 방식인데요. 가스터빈에 수소와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혼소 발전, 수소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수소 연료전지는 일반 배터리와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재충전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보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등 장점이 많은 원료지만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석탄 액화 가스화 기술입니다. 석탄 액화 가스화 에너지는 고체 연료인 석탄을 액화해 휘발유나 디젤유 등 고급 액체 연료로 전환하거나 가스화해서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등을 구동해 발전하는 에너지인데요. 발전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대기 오염의 원인인 황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석탄을 이용해 만들어진 천연가스를 다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스로 이루어진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기술은 같은 양의 석탄을 쓰더라도 열에너지만 만드는 화력발전에 비해 가스와 열에너지를 모두 만들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대표적인데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은 고갈될 염려가 없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데다 유지 보수가 간편해 주택과 건물, 농지와 수상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통해 생긴 열 에너지를 모아 난방이나 온수로 이용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설치가 쉽고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해 발전하는 풍력 발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해상 풍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짓는 해상 풍력 단지는 육지보다 풍부한 바닷바람을 확보할 수 있고 풍속과 풍향의 일정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남 신안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가 넘는 해상 풍력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파괴를 최소화한 소수력 발전,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조력 발전, 지구의 지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 곡물, 식물, 농작물 찌꺼기 같은 유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바이오매스 발전 등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화석연료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전통적 발전원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 생산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비용은 물론 환경, 안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 비용, 운영 비용, 사고 위험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 발전 원가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미국과 영국에서 발표한 균등화 발전 원가를 보면 미래에는 원전의 발전 원가가 신재생보다 비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 환경 친화적이고 무한한 신재생 에너지가 머지않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5월에는 P4G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P4G는 지구 최대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탈석탄 가속화, 지구 온도 상승 1.5도 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는데요. 이처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누적 설비 용량을 64기가와트까지 보급하며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청정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시작된 이후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목표보다 1기가와트 많은 3.3기가와트를 기록하며 꾸준히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3020의 최종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하며 빠르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공급 의무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를 인증하는 수단으로 정부로부터 전력,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다른 발전회사에서 공급 인증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 이후 REC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는 연평균 67%, REC 거래량은 연평균 58% 증가하는 등 REC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져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지금도 다양한 발전 방식이 개발되며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력산업 밸류체인의 발전 단계도 함께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에너지 발전을 통한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